안 되나? 너무 내려왔나? 어? 눌러줬네. 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잘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 어땠어요? 눈 내리는 것 같았는데 막상 눈이 내리는 날은 좀 덜 춥죠. 눈 보러 가고 싶었는데 피곤해서 뒹굴거리다 보니까 하루가 갔네요. 하루가 진짜 짧네요. 뭐 겨울이라 그런지 한 5시 정도만 돼도 되게 캄캄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오늘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어서 책 읽어줄게요.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다스려 부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고 소망을 물리적 실체로 바꾸려면 스스로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면의 관객에게 다가갈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관객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언어는 바로 감정의 언어다. 이제 7가지 긍정적인 감정과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고 잠재의식에 지침을 전달할 때는 긍정적인 감정은 끌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은 피하도록 하라. 긍정적인 감정 7가지. 열망, 믿음, 애정, 성애, 열정, 낭만, 희망. 이 밖에도 긍정적인 감정들이 더 있지만 이 7가지 감정은 창조적인 노력을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들을 완전히 습득하라. 사용해야만 습득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긍정적인 감정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부의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쓰였다. 부의식은 마음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워야 일어난다. 부정적인 감정 7가지. 두려움, 질투, 미움, 복수심, 탐욕, 미신, 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에 들어앉지는 못한다. 한 가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여기에서 습관의 법칙이 도움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라. 마침내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진 외로움이나 이런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걸 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본연의 모습이 갖고 있는 그런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있다고 해서 채워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은 다음에 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108배, 300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집에만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청 걸어 다녔어요. 다리가 너무 아플 정도로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들도 많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 안에 맑은 영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생각을 정리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이렇게 딱 번뜩 스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고 또 그때 스치는 생각을 좀
이거를 좀 삶의 지혜로 전환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으로 좀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잡아서 이 부분은 친구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이렇게 붙잡아 두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보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고 하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어떤 경우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봐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어린아이가 운다고 해도 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평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약간 예민하게 굴거나 그러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때도 스스로가 예민해질 때도 왜 내가 예민해지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화를 내거나 그럴 때 다 자기 마음을 먼저 상하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가장 먼저 상할 거고 또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또 망가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 많고 그런 편이라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또 과부하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각성 상태가 돼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좋은 생각이랑 그런 것들을 좋은 감정, 좋은 기분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또 관계성 속에서는 그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어떤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또 어떤 상황인지 그런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 선명하게 딱딱 정확하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꼭 언어가 아니라 그 비언어적인 부분, 표정이나 눈빛이나 제스처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꼭 그런 상황들만 마주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이 아닐 때는 또 오해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가치인가, 진짜 중요한 본질인가, 중요한 논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어떤 것들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너라는 한 사람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은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느끼지만 진짜 인복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주변 사람한테도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들 또 그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건데 예쁜 마음들 보내줘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감사해요. 항상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예쁜 마음들을 받아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책 읽을게요. 치료요법으로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은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임상최면치료에서 역효과의 법칙은 상상력과 의식이 충돌하는 경우 상상력이 이긴다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심으려고 하는데 잠재의식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닻을 내리고 있다면 잠재의식이 기존의 생각을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새로 삼으려는 아이디어가 역효과를 일으킨다. 뭔가를 하려고 애쓸수록 잠재의식은 더욱 심하게 저항하고 그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봐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뭐, 강요하거나, 뭐,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추후에라도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뭐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고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설명 없이 윽박지르거나 뭐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좀 저는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강압적으로 해도 저는 굽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도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화가 나면 완전 차갑게 이성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목조목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면 전날 종이에 딱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깨부시러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제 마음을 열거나 잡아둘 수는 없다. 그 부분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누구 마음을 잡고 안 잡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따뜻한 사랑으로 만나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다 귀한 사람들이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내가 아픈 부분은 상대도 아플 것이고 상대가 아픈 부분은 나도 아플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좋다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뭐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필요로 하거나 그럴 때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다루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상대한테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그랬을 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 것이며 나는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상대한테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나한테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준의 잣대를 자기한테 세워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한테 할 수 없는 일을 상대한테 하라고 하고 강요하고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애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역시 잠재의식 수준에서 실패하리라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애쓰다라는 개념은 계속 시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지 애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내가 애쓰게 도와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성공을 가로막을 것이다. 성공한 상태라면 애쓰도록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애쓰다, 노력하다 같은 단어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선언문을 작성하고 자기 암시를 사용할 때 단어는 특히나 신중하게 택해야 한다. 이론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경험 원칙이 있다. 1. 선언할 때는 늘 긍정적인 말로 해야 한다.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선언하라. 2. 선언문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열망을 짧고 분명하게 작성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시간을 들여 쓰고 또 쓰라. 열망을 표현할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그 정수만을 표현해낸 간결한 문장으로 쓸 때까지 선언문을 다듬고 또 다듬어라. 3. 선언문에는 열망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해 쓰지는 마라. 그 열망을 어떻게 달성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잠재의식이 더 잘 알고 있다. 4.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이 돌연히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어줄 순 없다. 5. 단어를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재의식이 확신할 수 있도록 열망을 확실히 말하고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내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지녀야 한다. 자신의 열망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킬 때는 대형 광고판처럼 열망을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열망을 크고 강력하고 인상적으로 떠올려라. 감정을 담아 확신에 찬 말을 반복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때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든다. 매일같이 확 오는 말을 반복하면 이에 따라 자동으로 새로운 생각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 강화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습관은 얼마나 강하게 반복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좋은 습관 혹은 나쁜 습관이 있긴 하지만 습관 그 자체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모두 반복적인 행위로 형성된다. 어떤 일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습관은 행동하는 습관으로 대신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든 바라는 대로 들일 수 있다. 생각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생각을 다스려 습관을 만들 수 있다. 효과적인 기도 비밀. 사람들은 모두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기도에 매달리거나 의례적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기도하게 된다. 기도에 섞인 두려움과 의구심은 잠재의식에 흘러가며 무한지성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혹은 무한지성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다.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는지 떠올려 보라. 그러면 이 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무한지성과 소통하는 방법은 라디오 음파를 소리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소리는 높은 주파수로 변환되어야 대기를 통해 전달된다. 라디오 방송국은 인간의 목소리를 수백만 개의 진동으로 증폭시켜 변환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가 지닌 에너지를 원거리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변환이 이루어지면 당초 주파수 형태였던 에너지는 라디오 신호가 되어 송출될 수 있다. 라디오는 고주파수 진동을 수신하고 그 에너지를 원래의 저주파수 진동으로 다시 되돌린다. 이렇게 원래 주파수까지 떨어지면 그것이 발화자의 횡격막에서 나온 진동, 다시 말해 원래 음성으로 재생된다. 잠재의식은 기도나 열망을 무한지성이 받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주는 매개체다. 무한지성은 기도한 대상을 획득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의 형태로 응답한다. 그래서 기도문을 읊조리기만 해서는 우리의 정신과 무한지성 사이에 가교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일대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랬던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런 일대기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 참 애쓰고 고생 많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주관을 갖기도 참 어렵고 그런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그런 탁월한 재능들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일반적인 사람보다 삶을 또 더 일찍 시작하고 그랬겠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보다 좀 더 빨리 경험하는 세상이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뭐 인간적으로 좀 애잔하고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뭐 불쌍하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짠한 마음이요. 그냥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좀 찡한 애잔함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는 자비나 연민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나 스스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거나 그렇다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짠하고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더 넉넉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나 스스로한테 아 그래 나 잘 살아왔어 고생 많이 했어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도 스스로 해주고 토닥토닥 이렇게 스스로도 많이 안아주고 또 그런 마음들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진 그런 감정들을 상대방한테도 그런 감정으로 좀 돌려볼 수 있다면 뭐 함부로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 정말 항상 느끼는 건데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깝고 예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안 예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예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예쁘고 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사랑스럽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들과 말들, 행동들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고 그런 것들이 곧 나의 인격이다. 인격과 태도가 되고 좋은 태도들이 되고 그런 좋은 태도들을 갖췄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냥 헤헤거리면서 여전히 빈굼이 보이고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더라고요. 귀여운 할머니. 우리가 그런 흐름들은 거슬러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그런 내면으로 가득 차서 빛나는 마음들을 가지면 또 그게 외면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 근육들이나 이런 근육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웃고 마음을 예쁘게 닦았을 때만 그런 미세 근육이나 이런 표정들이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품은 것들은 반드시 외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가 짓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부분들 그런 걸 감출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것들 다 빨리빨리 알아보고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선하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정말 그런 뭐라고 할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편안하고 그런 정적인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운들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으로도 무시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예쁘고 괜찮은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런 내면에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들, 사랑이 항상 있다. 그러나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그럴 때 가끔씩 그냥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너무 예쁘거든요.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어드릴게요. 긍정과 선의가 잠재의식의 힘을 키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 그 이상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고 개인적, 업무적, 인간관계를 튼튼히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지적, 정서적, 영적 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 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행복과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어떤 이들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고 믿고 어떤 이들은 각자가 삶의 뜻과 목표를 정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믿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현세에서 타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희생해야 그 보상으로 내세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잠재력이 실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표현하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대개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열정적이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데 많은 투자를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여긴다. 대개 이들은 딱히 부를 적극적으로 쫓지 않는데도 매우 부유하다. 이들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열정을 추구하다 자연스럽게 부를 얻었다. 선의는 늘 악의를 이긴다. 카우아이 섬에 있을 때 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멋진 풍경을 감상했다. 내가 만난 가이드는 수많은 친구에게 나를 소개하고 여러 집에 데려가 주민들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내가 방문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으며 친절하고 관대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을 만나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온 남성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아내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모두 가지고 남편을 떠나버렸다. 그는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내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 그리고 씁쓸함을 떨치지 못했다.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 친구가 그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친구는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섬이자 단풍이 우거지고 꽃이 무성한 아름다운 풍경의 카우아이 섬을 소개했다. 수심이 깊고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는 협곡, 황금빛 해변, 구불구불한 강줄기 등에 대한 이야기가 그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여행 중 사탕수수 밭에서 몇 달 일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던 중 병에 걸려 몇 주간 입원했다. 동료들은 매일 병문안으로 와서 과일을 주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줬다. 이웃의 친절과 사랑, 관심이 마음속에 스며들자 그도 사랑과 선의로 이웃에게 보답했다. 남성은 사랑은 언제나 증오를 이기고 선의는 늘 악의를 이긴다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전까지 남성의 마음은 괴로움, 자책, 증오로 썩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탕수수밭의 동료 직원들이 베푼 사랑과 친절이 그 잠재의식까지 파고들어 그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패턴을 깔끔하게 없애버렸다. 남성의 마음은 모든 일을 향한 사랑과 선의로 가득 찼다. 그는 사랑이 모든 것을 녹이는 용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날 그는 나는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사랑, 평화, 기쁨을 가득 베풉니다. 라고 선언하곤 했다. 남성은 사랑을 많이 줄수록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걸 배웠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다음 내용을 마음속 깊이 확언하라. 나는 오늘 그리고 매일 점점 더 큰 신성한 사랑, 빛, 진실,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나와 인연이 닿은 모든 사람을 도와줄 것이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진리를 확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일어날 것이며 예상치 못한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카우아이 섬에 살던 제니라는 여성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제니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파혼을 하고 나서부터였다. 전 약혼자가 보복으로 카우나에게 사주해 제니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했다. 하와이어 카우나는 주문과 밀교 지식 등을 활용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사 또는 무당을 가리킨다. 제니는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제니와 면담하며 나는 그녀가 빛나는 성격을 지닌 활기찬 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니는 열정과 기쁨이 넘치고 섬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득 지닌 젊은이였다. 나는 제니에게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학원을 적어 보냈다. 제니는 이 진리를 매일 아침, 오후, 밤마다 10분 동안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외웠다. 박사님께서 편지에 적어주신 지침을 따랐더니 저의 내면이 빛으로 변했어요. 내면을 관리하면 이렇게 외면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니는 이 진리를 긍정할수록 진리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점점 가라앉아 자유, 내면의 평화, 안정감, 자신감, 보호로 발현된다는 사실 또한 믿고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제니가 겪던 두려움은 10일 만에 모두 사라졌다. 제니는 위협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형태를 띤 무언가를 창조할 힘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섬의 일원으로 즐겁게 지내고 있다. 내게 새 남자친구도 소개해 주었다. 남자친구는 제니는 제 인생의 기쁨이에요 라고 말했다. 저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사실상 돌처럼 굳어가던 젊은 여인은 이제 다시 삶의 기쁨을 찾고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있다. 친구들은 재능을 미리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엄청 행운하네요. 나라는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상가다. 내 생각에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따라온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 카우아이 섬의 고사리 동굴은 보트 승무원들이 하와이 전통 결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나는 이곳에서 비범한 노인을 만났다. 96세였던 노인은 걸음걸이가 씩씩했고 보트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아름다운 하와이 전통 사랑 노래를 불러줬다. 동굴 여행을 마친 후 그는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정말 진귀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로 두툼하게 썬 수제 진저브레드, 파파야, 사과 타르트, 쌀밥, 연어구이를 먹었고 이후 섬에서 재배된 코나 커피도 마셨다. 저녁 식사를 하며 그는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다. 9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활력 넘치는 그 뺨은 혈색으로 좋게 빛났고 두 눈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하와이어 등 여러 언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의 지혜, 재치, 농담, 좋은 기운은 그 누구에게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즐겁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열정과 활력이 넘치시네요. 박사님, 나는 이 섬 전체를 소유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나는 섬 전체와 섬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 강, 동굴, 주민들 무지개까지도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시나요? 한 고마운 여행자가 이 집을 사서 내게 선물로 주었답니다.
내게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지요. 개와 염소도 몇 마리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멋진 노인은 땅을 경작하고 염소와 땅을 돌보며 아픈 사람을 병문안하러 갔다. 모든 축제에 참석하고 영혼을 울리는 하와이 사랑 노래를 불렀다. 이런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풍요로운 삶이 그와 그 주위에 흐르도록 둔다. 그는 땅에서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무한한 부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두었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친구들, 오늘도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엄청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진짜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100만 번 볼 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친구들은 누가 옆에 있어도 없어도 친구들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제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강연 영상을 찾아보고 또 그런 책들도 그냥 뭐 짤막짤막하게라도 조금씩 보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면 나중에는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뭐지 빨리 감정 전환이 되고 또 사고의 전환도 이렇게 좀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로 순간 넘어가려고 해도 빨리 가져올 수 있게 그런 습관들을 들여놓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이 못하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발명된 물품들 이런 것들은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능력이 진짜 무한하잖아요. 그런 무한한 능력과 가치들을 친구들이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도 좀 너그럽고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되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짜 슬프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이게 다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마다 다 가진 그릇이 다르고 복이 다른데 그걸 뭐 굳이 뭐 비교를 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냥 각자가 다 이미 특별한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실이 그렇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자면 좋겠네요. 굿나잇.